파도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서퍼가 되려면 대체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훈련장이 역설적이게도 넘어지면 진짜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삭막한 아스팔트 위라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넘어서 그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제력을 쥐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 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를 땅 위에서 마스터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이죠. 바다라는 공간은 사실 인간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대자연의 영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파도나 바람 같은 건 저희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죠. 반면에 육지의 아스팔트는 변하지 않는 철저히 통제된 환경이거든요.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통제된 환경이요? 네, 그 극도로 통제된 환경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생존력으로 치환되는가. 바로 그 점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약간 비행기 조종사들 훈련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굳이 지상에 만들어둔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가 실제 하늘의 기류 변화나 벼락 치는 걸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지만 조종사한테 위기 상황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조종관을 어떻게 당겨야 하는지 뇌랑 근육에 새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서핑의 이미지는 되게 낭만적이지만 막상 현실의 서핑은 매우 치열한 물리적 투쟁지거든요. 네네. 자료를 보면 서핑의 종류도 꽤 다양하게 나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파도의 경사를 타는 롱보드가 있고요. 아, 롱보드. 저도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가파른 파도에서 역동적인 속도감을 즐기는 숏보드. 네. 또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는 스탠드업 패들, 그러니까 서핑까지 있죠. 진짜 스타일도 다르고 장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서핑을 관통하는 세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균형, 통제력,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균형, 통제력, 타이밍. 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맞물리지 않으면 그 불안정한 보드 위에서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대자연이 허락을 안 해주면 보드를 물에 띄워보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현실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파도를 만나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서프 스팟, 파도 상태가 날씨에 너무 크게 좌우되니까요. 맞습니다. 파도가 작은 날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막 몇 시간씩 되는데 실제로 파도를 타고 쫙 내려오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잖아요. 훈련 효율성만 놓고 보면 진짜 극악의 스포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파도가 없는 날의 서퍼는 눈이 오지 않는 도시에 사는 스키 선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눈 없는 스키 선수. 완전 답답하겠는데요? 그렇죠. 근육의 감각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정작 훈련장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셈이니까요. 아, 네네. 바로 이 지독한 갈증에서 탄생한 아주 훌륭한 대안이 육지 서핑, 이른바 서프 스케이트입니다. 평평한 공원이나 약간의 경사면만 있으면 언제든 바다의 궤적을 흉내낼 수 있는 도구죠.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서프 스케이트 구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일반 스케이트보드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네, 구조적인 차이가 꽤 큽니다. 보드판이랑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 쇳덩어리 관절 같은 부품을 트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서프 스케이트는 그 앞쪽 트럭이 좌우로 아주 유연하게 막 보드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꺾이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유연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발을 조금만 틀어도 보드가 확 휘어지면서 땅 위에서도 파도를 가르듯이 S자리 그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유연한 트럭 시스템 덕분에 육지에서도 서핑 특유의 펌핑, 그러니까 체중을 싣고 빼면서 속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아, 체중으로 속도를 내는 거요? 네네, 그 펌핑이나 날카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터닝 기술을 바다에서처럼 똑같이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앞바퀴가 유연하고 펌핑을 잘한다고 쳐도 결국엔 물이 아니라 딱딱한 시멘트잖아요. 뒤에서 막 집어삼킬 듯이 밀어주는 거대한 파도의 추진력도 없을 테고 물의 저항감도 없을 텐데. 네, 환경 자체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위에서의 움직임이
진짜 바다의 파도를 대체한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파도의 질감이나 자연의 그 웅장함을 콘크리트 위에서 100% 느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육지 훈련의 진짜 목적이 파도의 경험을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요? 네, 육지 서핑은 파도라는 그 복잡한 변수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서핑에 필요한 신체적 움직임 자체만을 무한 반복해서 해보하고 교정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 변수를 걷어낸 실험실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서퍼들은 균형 감각, 코어 근육 강화, 그리고 신체 통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듣고 보니까 확실히 바다에서는 막 파도 신경 쓰랴, 옆사람 부딪힐까 신경 쓰랴, 내 자세를 찬찬히 돌아볼 겨를이 없겠네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내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한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부분에서 자료가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원리를 하나 제시하잖아요. 서핑에 있어서 몸이 너무 뻣뻣해지면 움직임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통제와 이완은 사실 겉보기엔 완전 상극 같잖아요. 네, 완전 반대말이죠. 그런데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이 둘이 동의어가 됩니다. 인간의 뇌는 발밑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순간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뻣뻣하게 만듭니다. 아, 깜짝 놀라면 몸이 굳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른바 패닉 반사라고 부르죠.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아주 원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반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해보시죠. 그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좁은 널판지 하나에 의지해 버티려면 진짜 살기 위해서라도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온몸을 긴장시켜야 안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힘을 줘서 보드를 꽉 붙잡아야 통제가 될 텐데 오히려 힘을 빼라니 이건 참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본능이에요. 하지만 서핑의 물리 법칙에서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최악이요? 네, 바다 위의 파도나 서프스케이트의 유연한 보드는 딱 고정된 바닥이 아니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아주 유동적인 에너지란 말이죠. 아, 바닥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만약 내 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파도의 미세한 요동이나 보드의 흔들림이 내 몸을 타고 그대로 올라와 버립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흔들리네요.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져 나가버리면서 결국 중심을 잃고 처박히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자동차의 서스펜션 원리랑 똑같은 거군요. 오,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서스펜션, 그러니까 충격 흡수 장치가 돌덩이처럼 탁 굳어버리면 바닥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차가 통통 튀면서 뒤집힐 위험이 커지잖아요. 오히려 그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줘야 차체는 평온하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운 서스펜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서스펜션을 내 몸에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육지 서핑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 불안정한 환경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몸이 경직되는 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육지에서의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신경계 단위에서부터 아예 뜯어 고치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거네요. 그렇죠. 뇌한테 흔들려도 괜찮아, 굳이 힘줄 필요 없어 라고 끊임없이 안심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의 힘은 단단히 잡으면서도 고관절이나 무릎, 어깨는 부드럽게 풀어두는 이른바 근육 기억을 몸에 새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가 불안감을 극복하고 이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서퍼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네네. 이 여유로운 자세와 코어의 안정이 결국 실자 파도 위에서 갑작스러운 변수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경학적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와, 뇌의 공포 반응을 끄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육지에서 수천 번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니 서핑의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심오하네요. 기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논리가 한 번 더 크게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육지 서핑이 얼마나 훌륭한 실험실이고 내 몸의 서스펜션을 길러주는 유익한 훈련인지 쭉 입증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육지 서핑은 바다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한 훈련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반대의 진실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안전의 역설로 화제가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의 역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태 발을 딛고 있으니까 당연히 육지가 바다보다 안전할 거라 착각하지만
물리적인 환경만 딱 떼어놓고 보면 육지 서핑은 바다 서핑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부상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다에서는 아무리 중심을 잃고 거칠게 넘어져도 결국엔 푹신한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뭐 물 좀 먹고 짜긴 하겠지만 뼈가 부러지는 일은 드물죠. 그렇죠. 충격이 분산되니까요. 근데 육지 서핑은 넘어져야 할 곳이 단단한 콘크리트나 거친 아스팔트란 말이죠. 체중이 확 실린 채로 아스팔트에 무방비로 갈리거나 무릎부터 쿵 하고 부딪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아프네요. 부상의 심각성이 진짜 바다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육지 서핑은 필수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명백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더 빨리 키우겠다고 이 위험천만한 콘크리트 바닥을 기꺼이 선택한다는 사실이 놀랍죠. 저는 진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무리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도 굳이 내 몸이 깨지고 다칠 확률이 높은 그 뼈 아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스릴을 즐기는 걸 넘어서 서퍼들의 지독한 집념이나 광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스릴을 즐기는 집념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 안은 훨씬 치밀하고 거대한 생존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요? 네, 서퍼들이 콘크리트에서 피부가 까질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직면하게 될 진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 고도의 안전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 스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바다에서 죽지 않기 위해 미리 맞는 예방주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다의 진짜 위험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육지에서 아스팔트에 갈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걸까요? 자료에 아주 섬뜩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세계적인 서핑 명소인 발리의 산호초 바다 이야기요. 네, 발리는 1년 내내 완벽한 파도가 들어와서 서퍼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파도 아래에는 매우 가혹한 환경이 숨어 있죠. 어떤 환경인가요? 수심이 굉장히 얕고 바닥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산호초나 뾰족한 화산암들이 카펫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쫙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발밑은 수심이 무릎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맑은 물보라 아래로 뾰족뾰족한 산호초가 훤히 비치는 겁니다. 진짜 아찔하죠. 속도나 균형, 보드 컨트롤에 완벽하게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곳에서 중심을 잃고 곤두박질 친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물을 좀 먹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에 살이 찢겨나거나 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산호초 바다 위에서 서퍼의 뇌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패닉 반사가 극대화되는 순간이죠. 또 몸이 굳어버리겠네요. 네, 날카로운 산호초를 보는 순간 뇌가 경직되고 몸에 뻣뻣해지면서 결국 밸런스를 잃고 넘어지는 최악의 신경합적 루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발리 같은 험난한 바다에서의 궁극적인 안전 전략은 아주 단순 명료한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뭔가요? 바로 넘어지지 마라입니다. 넘어지지 마라. 와, 진짜 너무 단순해서 허탈할 정도인데요. 근데 또 산호초입이라는 그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것만큼 완벽하고 절대적인 생존 수칙도 없네요. 넘어지는 순간 진짜 지옥이니까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한 번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파도가 나를 어디로 내동댕이 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네네. 최고의 방어는 파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추락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안 떨어지는 거? 바로 이때 육지에서 찰과상과 골절의 공포를 무릅쓰고 콘크리트 위에서 수만 번 턴을 하며 얻어낸 그 근육 기억과 통제력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위에서 이미 넘어지면 엄청 아프다는 공포와 싸우면서 몸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산호초 앞에서도 뇌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약간 울퉁불퉁한 산길에서 안 넘어지려고 미리 평평한 체육관에서 수천 번 스쿼트를 하고 코어를 단련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 인생에서 발리의 산호초 같은 되게 아찔한 순간을 마주할 때 평소 다져둔 기본기가 여러분을 구한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되는 원리죠. 결국 전문가로서 분석 자료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이 육지 서핑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드 위에서 화려한 묘기를 부리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기술 자랑이 아니군요. 네. 콘크리트 위에서 흘린 땀의 최종 목적지는 실제 서핑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처럼 통제가 곧 안전을 의미하거든요. 보드를 완벽히 통제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확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통제가 곧 안전이다. 가장 아픈 바닥에서 구른 시간들이 가장 부드러운 물 위에서 내 목숨을 살려준다. 와,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파헤친 딥다이브의 완벽한 요약본 같습니다. 파도가 없는 날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대안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경계를 재배선하고 뇌의 공포를 극복하는 진짜 치열한 생존 훈련장이었던 거네요. 네. 육지 서핑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수를 인정하고 더 능숙하고 안전한 서퍼가 되기 위해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서핑을 직접 하든 하지 않든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 거대한 바다 같은 상황에 던져지기 전에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상이라는 육지에서 나만의 코어,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단련하고 긴장을 푸는 훈련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네요. 네, 평소에 만들어둔 그 단단한 중심과 이완의 습관만이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유연하게 파도를 타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자료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문득 이런 되게 도발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오, 어떤 생각인가요? 자료에서는 분명 육지 서핑이 콘크리트 부상 위험 때문에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얕고 날카로운 산호초 위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극적인 예방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말입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의 유명한 바다 서핑 학교들이 초보자들을 진짜 파도에 내보내기 전에 의무적으로 육지 서핑 자격증을 요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격증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파도를 타기 전에 아스팔트 위에서 공포를 통제하고 이완하는 법을 증명해 와라. 이렇게 필수 제도로 요구하는 거죠. 생존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 언젠가 필수가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단단하고 아픈 바닥에 만들어낸 가장 부드럽고 유연한 통제력. 이게 바로 오늘 딥다이브에서 우리가 찾아낸 빛나는 통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의 아스팔트 위에서 여러분만의 굳건한 코어를 다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